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023년 보유세 기준이 되는 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바로 내일 23일 공개가 됩니다. 그에 앞서 오늘인 22일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그 발표를 중심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낮춰질 걸로 예상이 되는지, 추가로 이렇게 보유세가 낮아지면서 시장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기사의 제목 보시면요, 1주택의 보유세가 3년 전으로 회귀한다라는 주제가 눈길을 끕니다. 자, 3년 전이면 2020년이에요. 지금이 2023년이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 아무리 빠졌어도 지금 2020년 집값은 아니거든요. 자, 일부 단지야 2020년 터치, 19년까지 터치한 단지들도 있지만 아주 극소량 나눠져 있고 거의 대부분은 2020년보다 비쌉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유세는 2020년 수준으로 간다. 그리고 오히려 2020년보다도 싼 상황도 발생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일단 우리가 이 집계 공시 가격의 그 발표를 한 게 2005년부터인데 이 이후에 가장 크게 낮췄어요. 지금 무려 18.61%가 낮춰지는, 공시가격이 하락한 수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평균치니까 이제 각 주택마다 더 많이 빠지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이거보다 덜 빠지는 지역들도 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공시가격만 낮춰진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인하 정책들을 쓰고 있죠, 시행령으로.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 정도 내려왔는데 추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이 두 개도 지금 정부가 낮춰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나 종부세 부담을 좀 작년도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 올해가 이제 특히 중요한 해가 될 텐데 그 부담이 정말로 약속 이행대로 20년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기사화했어요. 그래서 10억 주택의 재산세가 작년 대비해서 38%가 하락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말이 38%지 이제 체감상 절반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유세가. 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한다. 이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도 2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연결된 게 아니라 각종 세금들이 공시가격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금들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 공시가격의 인하로 인해서. 그래서 바로 오늘, 내일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냥 발표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자, 원래 이런 거는 발표 바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이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효과를 발표했다. 자, 그래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18.61% 낮추기로 했다.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를 2020년 수준인 69%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71.5인데 여기서 2.5%를 더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시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 현실화율도 떨어지니까 더 많이 인하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종부세인데,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에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기본공제가 일반 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이건 다주택자도 마찬가지로 9억으로 올라갔으니까 9억으로 올라갔고, 공제가 금액이.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중과세율도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세율도 인하함으로 따라서 이제 이 대상자들은 올해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종부세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일단은 이 22년까지만 해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2배가 됐잖아요. 더블. 3억 이하는 0.6에서 1.2% 종부세율이.
그리고 3억에서 6억이 0.8에서 1.6% 이렇게 더블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합의를 해서 예전 수준보다도 더 낮췄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이 0.6부터 3.0까지였는데 지금 합의안이 보면 0.5부터 2.7까지로 거의 이제 0.1에서 0.3% 인하를 했고, 좀 중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합산 과표가 12억이 돼야 돼요. 과표가 12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금액 자체가 24억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아니면 중과 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택 이상이라 하더라도 과표가 12억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세율로 0.5에서 2.7로 적용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또. 이제 종부세는 2주택까지는 다주택자가 아닌 걸로 돼서 이제 그 중과 세율이 아예 적용받지 않는 것이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올해부터 발효되는 세제 개편 효과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 아까 말했던 공시가격 현실화나 각종 더해서 적용할 경우 대부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본다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값은 2020년 안 되는데 그때보다 보유세가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20% 이상. 그럼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이행한다고 했던 공약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2020년보다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물론 막상 까보고 나중에 현실화율 인하한다고 했는데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튼 2020년 수준이나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공시가격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뮬레이션 보면은 공시가 10억 주택, 이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인하되니까 8억이 된다. 그래서 연령과 보유 50% 공제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올해 125만 2천 원으로 지난해 203만 4천 원 대비 38.5% 감소한다. 거의 절반 수준. 근데 이것은 또 2020년에 낸 보유세 177만 7천 원보다도 30%가 줄어든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효과가 나왔으니까 10억 주택이 먼저 나온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5억 주택도 보면은 공시가 12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올해 보유세가 280만 2천 원. 그래서 작년 403만 4천 원 대비해서 30% 감소한다. 그리고 2020년과 비교하면 24% 정도 줄어드는 세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거의 이제 대부분의 구간에서 20% 이상의 인하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이 시뮬레이션은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을 45, 60으로 다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췄기 때문에 요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정부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종부세를 내달과 상반기 중 다음 달이나 상반기 발표할 경우에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이거가 정부가 전에 발표했던 거는 한시적으로 60이고 23년부터는 80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원래 95에서 내린 거잖아요. 95에서 60으로 내렸다 지금 80.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틀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20%가량 빠졌으니까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 그리고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크게 인하되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인하가 되는 건 20% 이상, 20%, 30% 정도까지 다 원래 내시던 금액에서 좀 재산세가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종부세도 무조건 빠지는데 얼마나 더 빠지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23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1, 역대 최대 하락이라는 점, 그리고 23년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는 부분, 그리고 이게 공약 이행이라는 점을 또 강조했네요. 자,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렸냐 라면 22년 적용
공정시장 가액 비율 하향한 거는 2022년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45, 종부세 60으로 조정한 거. 그리고 23년에 적용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로 하는 거죠. 공시가격 현실화율 20년으로 환원. 그래서 71.5를 이제 69로 떨어뜨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6억에서 9억, 그리고 12억. 공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과표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몫을 할 거고, 그리고 세율이 인하된다라는 점. 세율 인하는 이제 중과가 없어지고 아까 말했죠. 0.1에서 0.3 인하를 시켰잖아요. 일반 세율, 종부세율 자체도. 그리고 2주택까지는 중과가 없고 3주택 이상부터 합산과표가 12억이 초과돼야지만 2에서 5%의 이제 중과 세율을 맞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렸죠.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건 뭐다? 22년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번 다음 달이나 상반기 내에 발표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존에 발표했던 거는 8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20년 대비해서 약 20% 이상 세부담 감소된다. 1주택자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셔야 돼. 올해 재산세랑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라고 돼 있어요.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공시가격 떨어지면 그 외에도 건강보험료, 또 채권 매입액, 이것도 부담도 크게 낮아지면서 건보료가 월 평균 4% 감소하고, 또 등기시 부담하는 국민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 원 정도 감소한, 세 부담이 1,000억 원 정도 평균 감소한다. 그리고 이제 저가주택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또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이런 혜택은 또 크게 들린다.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들이 하락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복지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고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전망. 이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20% 이상 보유세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크게 또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말이 그렇지 어떻게 3년 전으로 회귀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1주택자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사실 또 종부세도 여러분들 보면요. 앞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중요하겠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60으로 낮춰놨는데 종부세는 이게 80으로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그 현재 시점으로 만약에 22년 기준점으로 간다면은 이 다주택자 종부세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크게 줄어들 거예요.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자, 지금 시장이 다시 온기가 좀 돌고 있죠. 이 온기가 반등까지 오긴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기가 이어지려면 두 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일단 다주택자가 진입할 수 있게 규제가 추가로 풀려야 되는 이 약발을 또 할 수 있게끔 추가로 규제가 풀려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전세가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가 회복에는 시간이 약간 걸릴 겁니다. 이 금리 상황이 좀 더 좋아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이번에 FOMC에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네가 올려봐야 0.25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5 가면 끝이에요. 목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은행 파산하고 안 좋은 기운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시기상 타이밍으로 봐도 지금 한번 올리지 못하면 이젠 이후에는 못 올릴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발표하는 이제 CPI 지수나 이런 것들이 확 낮아질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고금리의 정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기는 전 좀 어려울 거다. 이미 우리가 적응은 다 했잖아요. 고금리에 적응은 다 했고 또 관치금융이긴 하지만 시장금리가 좀 내려와 주면서 좀 억울한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난 뭐 하반기 22년 하반기에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코픽스 올라가지고 5% 중반 정도 내실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신규 대출 하시는 분은 4% 초반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1% 넘게 차이잖아요. 한 달에 차이면 한 40만 원, 50만 원 더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억울할 수는 있겠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또 시장의 온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을 해야 이제 온기가 받들어지면서 이제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상급지에서 주택이 풀려야 매도 물량이 나오고 또 매수하는 분들이 나와야 이 거래가 활성화돼야 시장의 온기가 퍼져갈 텐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많이 빠진 데를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최초 뭐 송파, 강동, 뭐 노원 요런데 그리고 뭐 인천, 수원, 뭐 용인은 이번에 뭐 호재빨이지만 하여튼 요런데 많이 빠졌던 데가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 정도지 이게 지금 반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그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호가도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되게 중요한 시점 같아요, 지금이. 근데 이 시점에서 보유세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기존의 주택을 들고 있던 뭐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금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또 갈아타기에 대한 이 심리죠. 갈아타기에 대한 심리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이 보유하는 데 있는 체력 여기에는 분명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좋은 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분명히 추가적인 완화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DSR.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강남 3구와 용산의 규제 지역 남아있는 거.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다주택자가 지금 움직이려면은 기존 주택 시장으로 진입하지 않아요. 이 다주택자가 지금 들어올 만한 그 구멍이 분양권, 입주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노려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수요가 다주택자들이나 뭐 투자자분들이 몰릴 땐 여기밖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것밖에 없고 이게 이제 24년부터는 세율이 단기 세율이 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또 그게 돼요. 그리고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3월에 원래 발표한다고 했는데 왜 발표 안 하는 거야? 이 전매 완화. 전매 완화. 그래서 이게 1년. 과밀억제권 1년. 원래는 뭐 3년, 10년 이랬던 거를 다 줄여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서 이제 거래가 창출될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나올 거고 여기서 추가로 필요한 게 뭐다?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주택수로 넣는 거 이거 완화돼야 됩니다. 이거 완화돼야지 좀 더 시장에 그 거래가 돌고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주택수에 들어갑니까? 분양권 입주권이 왜 주택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주택이 되기 전 상태인데.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이 수요자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금 거래량 2,000건 넘었다고 좋아하는데 정상적인 범주 가려면 뭐 최소 6,000건 이상은 돼야 되죠. 근데 한참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반등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걸 지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 수 있으신 분은. 그래서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분들, 1거주 1투자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시장 나중에 크게 오를 장소들을 피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다주택자들은 지금 줍줍으로밖에 못 사는 이 분양이나 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이나 뭐 걸리면서 할 수 있으니까 못했던 것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올해는 여러분들 분양권, 분양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추가로 어느 지역을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와 향후 5년간 분양 그리고 입주에 따라서 시장에 그 내가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발생할지 그리고 좀 더 가격 성장력이 높고 가격 변동이 커서 내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 그리고 지금 말했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만 보시면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아파트 보면 되는데요. 투자자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못해요. 왜? 전세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 돈이 60% 70%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수익을 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무슨
에쿼티를 60, 70 가져갑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밖에 볼 수 없고 향후에 돈이 크게 되는 것도 요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한 1억, 2억 정도 작은 소자본으로 차이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부동산 중에 종목, 물건은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물건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다음 주에 3월 29일도 진행하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참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시가격의 대폭적인 인하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여기에 따라서 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한숨을 좀 돌리는, 기존의 그 적응이 이미 다 된 상태에서 오히려 완화로 인해서 심리 상태가 좀 더 호전적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았나, 시장의 온기가 더 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또 발화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